3일에 한 번 블라인드를 올린다. 남들이 봤을 땐 정말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나한텐 사연이 있다. 내가 우울증 맥스를 찍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기, 누워서 폰하기만 할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블라인드를 올리라고 했을 때 나한텐 블라인드 올리는 게 정말 큰일이었다. 블라인드를 올리는 게 고작 20초? 10초 걸리는 일이 나한텐 하루 일과의 전부였고 이 일도 정말 하기가 싫었었다. 얼마나 하기 싫었냐면 내일에 블라인드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하루 종일 시간을 써가며 내일도 블라인드 올려야 해 하면서 우울해하고 한숨 쉬고 블라인드 한 번 올리는 거에 체력이 깎이는 느낌까지 받았을 때다. 지금은 우울증이 많이 나아져서 유튜브도 하고 가끔씩 블라인드를 올리는 내가 너무 신기하다. 이처럼 우울증 맥스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우울증 맥스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다. 4년 동안 17시간 잠만 자고 7시간 누워서 인방 보고 그걸 4년 동안이나 했다. 맥스일 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했었다. 또 잠을 자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랜만에 집에 온 언니를 깨워서 울면서 유서를 건네주던 게 기억이 난다. 우울증이 맥스일 때 심리상담사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우울증 지표랑 살자 시도를 안 한다는 거에 놀라신 반응을 보였었다. 어떻게 죽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었다. 내 대답은 죽을 힘도 없었다 라고 했었다. 살자 시도를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나 기력도 없어서 생존에 있었던 거다. 그 당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했었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했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잠이 오길 누워서 기다리기만 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남들은 20대 초반을 군대, 공부, 여행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잠자고 누워서 인방을 볼 뿐. 솔직히 지금이 나에겐 20대 인생의 전성기다. 남들이 봤을 땐 비웃음이 나올 정도지만 난 그렇다는 거다. 사실 우울증이 심했을 때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건 상위 1% 유튜버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야.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망상만 했었다. 그럴수록 현실은 보지 않고 계속 상위 유튜버만 보면서 열등감 갖고 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 같은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결론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다시 우울증 맥스 찍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살자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빠가 너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고 대학 입시학원도 다니게 해줬는데 막상 대학에 합격하니까 입학 취소하고 또 새로운 대학교에 입학시켜줬는데 입학 하루 만에 자퇴하는 미친년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나도 내가 감정 없는 로봇이었다면 다 해냈을 것이다. 아빠 말이 틀린 게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부모 집에 얹혀 산다는 것은 돈 대신 정신건강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것 같다. 엄마는 5시에 일하러 나가시는데 아빠가 차로 태워다 준다. 아빠가 없는 그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 핸드폰 볼륨도 크게 틀 수 있고 자유롭게 소변도 보러 가고 물은 아주 조금만 마신다. 아빠 계실 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갈 수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엄청 시켜 먹었을 것 같다. 암튼 그렇게 자유시간을 즐기던 찰나 아빠가 오시면 다급하게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조명을 막기 위해 불을 끄고 휴대폰 볼륨을 줄인다. 그리고 마음이 긴장 모드 온이 된다. 몸이 약간 굳는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삶인 것 같다. 댓글보다 가끔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댓글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영상에서 안 말한 내용이 있다. 내가 정신병원에 20살 6월달부터 26살 지금까지 7년을 다니고 있다는 거다.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진짜 내 삶의 앞이 안 보이고 정신병원이 돈만 보는 병원이어도
정말 안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100% 차 있어서 바로 갔었다. 미성년자 때 부평에 있는 정신병원을 갔었는데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약 효과가 1도 없었다. 미성년자니까 꾀병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신 걸까? 20살이 돼서 다른 정신병원에 갔는데 정말 간단한 설문지에 체크하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정말 무성의로 상담하던 게 기억난다. 내가 효과 없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엄마가 3달만 다니라고 해서 3달 다녀봤는데 약 효과가 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내가 의사쌤에게 저는 무슨 증세가 있나요? 하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이 있다고 답변하셨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병원에 달려간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드디어 우울증 끝났구나 했는데 약 바꾸니까 다시 우울 모드로 들어가고, 진짜 20대 초중반에 우울증 치료하는데 다 썼다. 조현병도 걸렸었는데 내가 고열량 음식에 미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약 줄 테니까 먹어보라고. 자기도 골프하다가 시간 나면 먹는 거고 기분 전환도 되고 음식 생각도 없어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1년 동안은 정말 음식 생각도 안 나서 계속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 조현병이 왔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경찰서까지 가고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발로 탈출하려고 말리려는 엄마의 팔을 물고 강제 입원도 했었다. 그때 만약 길거리 칼부림이 유행이었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든다. 알고 보니 그 약 때문인 것이었다. 우울증이 나은 것도 그 선생님 덕분이지만 조현병이 생긴 것도 그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할 생각이 없다.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25일 만에 고열량 음식을 사 먹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2일에 한 번 배달 음식을 안 먹으면 침이 줄줄 나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를 반복하고 깨어있는 시간엔 머릿속엔 온통 먹는 것 생각뿐이었던 삶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식욕 억제제 약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조현병까지 왔었는데 고열량 음식을 찾는 것도 최대 14일 한계에 부딪히면서까지 음식을 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젠 25일 만에 그 고열량 음식을 먹는다. 이건 기적이다. 근데 예전처럼 배달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터져 나오질 않는다. 배달 음식에 집중해서 말을 걸면 화낼 정도였는데 이젠 그 정도가 아니고, 아 그렇네, 먹는다, 음식 이 정도다.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